헌법 개정 절차 보겠습니다. 개정 절차. 자, 제안은 대통령과 제적 과반수. 자, 국민 발언은 없어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없고 국회랑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언이 없다. 국민 발언이 없다. 국민 발언이 없어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 국민 발언이라고 하죠. 국민 발언이 지금 없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없다. 국민 발언 없다. 옛날에 있었다. 2차부터 6차. 2차부터 6차 개정법이 있었습니다. 54년, 69년. 54년, 69년. 헌법부터 69년 헌법 사이에 있었어요. 있었다. 뭐가 국민 발언. 지금은 없다 이거죠. 지금은 없지만 2차부터 4차, 2차부터 6차까지 있었다. 있었다. 제적 과반수가 이렇게 된 게 재헌헌법부터 6차까지는 제적 3분의 1이었어요. 제적 3분의 1. 제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적 과반수로 바뀐 게 언제부터냐? 7차. 7차부터 9차. 7차부터 9차.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6차까지는 제적 3분의 1이면 됐었어요. 7차부터 9차 사이에 제적 과반수. 제적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 7차부터다. 7차. 대통령이 지금 제안할 수 있었죠. 대통령이 없었던 시대는 대통령이 지금 발의할 수 있었죠.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5차, 6차 개정법. 헌법에는 없었다. 뭐가? 대통령 제안권.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었다. 언제? 5차, 6차. 지금은 있죠? 지금 있는데, 지금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있는데 없었던 것이 언제였느냐? 5차, 6차. 5차 62년, 6차 69년, 5차, 6차, 5차, 6차, 5차, 6차. 그 다음에 임기 연장 중임병이나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 효력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죠. 128조 2항이죠. 128조 2항. 이건 몇 조에 대한 얘기냐면 사실은 70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법. 이 70조. 임기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임기 5년 중임할 수 없다. 지금 현행헌법 임기 5년 대통령 2번 할 수 없다.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딱 한 번만 할 수 있죠? 2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2번 할 수 없다. 근데 70조를 개정할 수 있느냐? 70조 개정이 가능합니다. 70조 개정할 수 있어요? 70조 개정할 수 있습니다. 70조 개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년 3선 금지. 3선 2번까지는 가능한다. 중임 가능 3선 금지. 이렇게 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됐어요?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정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개정됐어요? 이런 식으로 개정됐다. 헌법 70조가 개정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의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됐어요? 누구? 제안 당시 대통령 한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거는 누구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이 조항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죠? 개정은 할 수 있는데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단 말이죠.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제안이 됐어요. 12월 달에 개정돼요. 예를 들은 거죠. 4년 3선 금지로 개정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적용을 못 받아요. 4년 3선 금지 적용을 못 받아서 다음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됐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4년 3선 금지로 개정됐다 할지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제안 당시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니까 개정된 조문이 다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음 대선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불가. 입후보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조를 개정할 수 있느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게 개정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70조를 개정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개정할 수는 있는데 이 말이죠. 개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말이죠. 제한 당시 대통령 한해에서는 개정된 조항에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이 조항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올해 12월에 개정됐더라도 제한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내년 대선에 입후보가 안 된다. 입후보가 안 된다. 입후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몇 차 때 들어왔느냐? 8차. 80년 헌법. 80년 8차. 88차. 8차 개정법 때 처음 들어왔다. 지금 9차인데 8차 때부터 들어온 조항입니다. 이게 8차 때부터 들어왔다.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8차.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대통령이 자 국회의장이 X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며칠? 20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고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 제한됐죠? 제한되면 이제 공고로 가는 거예요. 제한되면 공고. 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제적과 반수로 그러면 공고. 며칠? 20일 이상. 누가? 의장이 대통령이 저 공고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 불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공고했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의기한다. 국회. 60일. 공고됐죠? 그러면 60일. 국회가 60일 이내로 의결해야 한다. 의결해야 한다. 그렇죠? 의결. 국회 의결이죠? 의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X. 이게 틀린 거예요. 공고기한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죠. 공고기한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죠. 공고기한 만료된 날 X. 공고된 날로부터 이날부터 공고됐죠? 이날로부터 계산해서 60일이다. 그죠? 20일이 지난 때 이때부터 60일이 아니라 이때부터 60일이죠. 이때부터 60일. 공고된 날 이때로부터 계산 60일이죠. 20일이 지나서 이때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공고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 기산점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날로부터 60일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60일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고된 날로부터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해야죠. 수정 의결할 수 없다. 여기 의결은 수정 의결이 안 돼. 수정 의결 안 된다. 자, 표결 방식은 기명. 사람 이름을 써놓아요. 기명 표결 방식이죠. 기명 표결 방식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 다 써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자기 이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기명 이름을 써넣어서 표결합니다. 무기명이 아닙니다.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이름을 써놓는다. 수정 의결할 수 없고 가부만 결정합니다. 원래 제한된 안에 대해서 조항을 수정할 수는 없고 그냥 가결 부결 제한된 안에 대해서 가결할 거냐 부결할 것이냐만 의결하는 거지 내용을 바꿔서 의결할 수 없다. 수정 의결 안 돼요. 국민에게 공고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가부만 결정해라라는 거죠. 정족수 제적 3분의 2 알아서 외우시고 제적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의결됐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개정안은 국회 의결하는 30일 이내. 그 국민투표 붙여. 국민투표. 의결됐죠? 국민투표.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 필요적 국민투표 붙여. 필요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필요적 또는 필속 국민투표. 필요적 필수적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X. 이게 임의적 국민투표예요. 자, 붙일 수 있다. 임의적 국민투표. 임의적 뜻에 맡겨져 있다면 대통령이 붙일 거냐 붙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지. 뭐는 정책. 72조는 정책
개정안이 아니라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중요 정책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었지. 붙이지 않아도 됐지만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걸 임의적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 130조는 필요적 국민투표. 근데 어디에 정족수가 있어요? 정족수. 자, 의결 정족수. 국회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장에 가야 돼요.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이죠. 그래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X.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예요. 선거권자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게 정족수죠. 그래서 임의적 국민투표 쪽에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 X. 왜? 필요적 국민투표 쪽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임의적 국민투표죠. 72조. 여기는 정족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나. 임의적 국민투표 쪽에는 정족수가 없어요. 임의적 국민투표 쪽에는 정족수 규정이 없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필요적 국민투표 쪽에 정족수가 있다. 필요적 국민투표 쪽에 정족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적이죠. 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을 때 개정안은 확정되면 확정 시기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 시기 언제? 이때 확정이 된다 했죠. 2항에 따라.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에 확정.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 공포하여 확정된다. X. 대통령 공포한 시점에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다음에 공포하는 거지. 확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 그 다음에 즉시 15일? 아니죠. 바로 즉시.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즉시 공포한다. 20일 이상 공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즉시 공포. 공포해야 한다. 라고 했죠. 공포해야 한다. 자, 언제 효력을 발생했냐면 88년 2월 25일. 2월 25일 날 효력을 발생했던 거예요. 현행헌법은 87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 날짜는 2월 25일이었죠. 88년 2월 25일 날 효력이 발생됐다. 자, 35페이지 제일 밑에 어떤 절차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뒤에 가시면 36페이지 제안. 국민 발언은 지금은 없지만 2차부터 6차 있었다. 2차부터 6차.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죠? 지금은 없다. 대통령 제안.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와 부설차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89조. 헌법 89조. 국무회의 심의 89조. 부서 82조. 헌법.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를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필요하죠. 부서를 거쳐 사인. 옆에 조그맣게 쓰는 사인을 부서라고 그래요. 부서. 두 번째 서명. 부반장. 부연대장 할 때 부자야. 부. 세컨더리 할 두 번째. 부반장. 부연대장 할 때 부서. 서명. 사인. 서명. 부성. 서명. 2차적 서명. 주소란 말 안 쓰지만 주소는 대통령이 크게 이제 사인한단 말이죠. 옆에다 조그맣게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조그맣게 옆에 사인하는 거야. 부서.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를 거쳐서 헌법 개정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제적과 반수로. 128조 2항 의의 개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70조를 개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을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라는 효력 제한 조항이죠. 효력을 대통령한테만 제한하는 거죠. 누구 대통령? 제안 당시 대통령. 제안 당시 대통령한테만 개정된 조항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 다른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죠. 그러니까 제안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면 적용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2번. 중임 허용으로 개정됐다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은 개정된 조문이 적용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안 당시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입후할 수 있다 없다? 동그라미. 없다.
없다. 연역 8차 동그라미. 현행 X. 현행헌법부터 X. 8차 개정법부터 80년. 현행은 87년이 9차. 현행은 9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9차 개정법이 9번째 개정법이 8차 개정법에서 처음으로 공고 생략할 수 없다. 국회 의결 60일.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공고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X.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0. 개정안은 무기명 X. 기명 0.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수사보와 관련 있다. 그래서 이게 제적 3분의 2가 오히려 소수사보예요. 저번에 경성헌법 할 때 했다면 경성헌법 할 때 했죠. A당이 60, B당이 40인데 A당이 국회의원 세습제, 대통령 국회의원 다 세습하자. 이제 선거하지 말고 세습제. B당이 반대하면 개정이 안 돼요. B당이 반대하면 개정이 안 된다. 왜? 제적 3분의 2. 제적 3분의 2 때문에 B당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안이 자초되죠. 그래서 경성헌법이 뭐였어요? 헌법의 최고 기본성 확보죠. 헌법의 최고 기본성 확보. 헌법 개정에는 헌법 침해를 방지하여 헌법의 최고 기본성을 확보한다. 이게 경성헌법의 취지였죠. 소수사보가 관련있다. 소수사보. B당 보호. B당이 찬성을 해주지 않은 한 헌법 개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헌법 개정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헌법 개정이 안 돼요. 이게 소수당 보호죠. 뭐가? 제적 3분의 2. 제적 3분의 2 또는 경성헌법. 소수자 보호 관련 있다. 소수자 보호 정신에 부합한다. 뭐가? 제적 3분의 2.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 가결됐죠. 가결된 날 30일 이내 국민투표 부의한다. 이는 대통령 의무다.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민투표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1번 72조로 헌법 개정 금지. 72조로 헌법 개정 금지. 위에 두 번째 줄, 위에 두 번째 72조. 헌법 개정은 72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책이죠, 정책.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72조고 130조는 헌법 개정안이죠. 개정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128조 이하의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72조한 국민투표 형식을 빌려 헌법을 개정하는 시도를 한다라면 위헌이다. 허용될 수 없다. 또 아래 두 번째 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여 그 법규범은 최소한 130조에 의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뭐? 헌법 개정은 128조, 130조. 뭐도? 관습헌법도.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 개정 방법으로만 개정된다. 헌법 개정 방법으로만 개정된다. 이게 관습헌법도 뭐로 확정돼? 이 절차를 거쳐야 돼. 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특히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 뭐도? 관습헌법. 서울이 수도이다 라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좀 이따 배웁니다. 헌재 판례상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인데 이것을 수도를 세종시로 바꾸려면 만약에 세종시로 바꾸려면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기 바꾸려면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이 절차로만 개정할 수 있어요. 이거 관습헌법이죠. 관습헌법. 서울이 수도이다. 이 관습헌법이. 이거 개정은 뭐로 한다? 이거로 한다. 그렇죠? 이거로 한다. 뭐로 하면 안 돼요? 법률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법률로 해서 위헌이 나오는 거야. 37페이지 대충 봐볼까요? 37페이지 판례.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야. 법률로 한 거 위헌인 거예요. 이걸 법률로 한 거예요. 이게 법률로. 신행정수도법으로 수도를 세종시로 바꾸는 거였어요. 이 법률이. 이거 위헌 나와요. 이건 뭐로 해야 돼요?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이거로. 128조. 이 절차를 싹 거쳐가지고 국민투표를 확정돼야 돼. 근데 이것을 이 절차 안 거치고 했겠지, 법률은. 법률은 헌법 52조부터 53조란 말이죠. 법률은 헌법 52조부터 헌법 53조에 따라 개정이 되는데 재개정이 되는데 헌법 52조, 53조 헌법 개정 절차가 아니라 이건 법률 개정 절차겠지. 법률 재개정 절차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 10번
10번. 이 사건 법률이 헌법 130조에 따라 제목 봐보세요. 10번. 이 사건 법률이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그렇다. 이게 침해라네. 이거 침해. 헌법 개정은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헌법 개정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되죠. 2항이 뭐예요? 국민투표죠. 그래서 국민만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국민만이. 우리나라 헌법상은 국민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확정권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헌법 개정이죠.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된다면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면 의해서만 개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정. 뭐는 수도 변경은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뀌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럼 헌법 개정은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이거는 국회에서 한 거지. 국회. 신행정수도법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만들었지. 국회. 이것은 뭐의 침해다? 여기 위반된다. 국민투표권 침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36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1번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관습헌법의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전제하여 그 법규범은 최소한 130조간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뭐가? 관습헌법. 서울이 수도랑 관습헌법은 뭐로만 개정될 수 있다고요?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헌법 개정 방법에서만 헌법 개정은 뭐로 확정해? 국민투표. 서울이 수도랑 관습헌법이죠. 뭐로 해야 돼? 헌법 개정. 누가 확정지어야 돼? 국민들이. 근데 뭐로 했어요? 신행정 수도법을 했지. 그래서 국민투표권 침해다. 국민투표권 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다. 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다. X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 72조가 아니라 130조의 헌법 개정은 72조의 130조예요. 130조죠. 헌법 개정. 그래서 72조다. X. 72조가 아닙니다. 130조야. 3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0번째 봐보세요. 10번째 제목 38페이지 10번. 이 사건 법률이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를 침해. 130조. 자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 봐보세요. 아래쪽 당구장 표시. 헌법재판소 입장은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아니다. 별개 의견. 뭔지 모르겠지만 별개 의견. 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이고 대통령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이다. X. 헌재 입장 아닙니다. 별개 의견이란 말이 없는 한 그냥 틀리다고 답해야 돼. 이거 옳은 지문이 아니에요. 10번이 정답이에요. 10번 뭐죠? 10번은 몇 조죠? 10번 130조. 이거 헌법 개정은 뭐로 하는 거예요? 130조의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뭐로 확정된다고? 130조의 국민투표야. 72조는요? 헌법 개정안이 아니에요. 이건 헌법 개정안은 130조고 저 72조는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뭐예요? 정책이죠. 4대강 사업이라든지 남북 통일 방안이라든지 하여간 북한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지 헌법 개정안 아니에요. 헌법 개정안. 다시 들어오시면 36페이지 1번 판례. 자, 1번 판례 다 읽어볼까? 그래 심심한데 1번. 헌법 72조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 정책이므로 헌법 개정은 72조 국민투표가 아니라 130조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다. 뭐는? 헌법 개정은 72조의 130조로 확정된다는 얘기야. 130조로 확정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헌법 128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72조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대의제 원칙 위반돼 어디 위반돼서 안 된다. 하여간 안 된대.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관습헌법의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전제하여 그 법규범은 최소한 그 법규범은 관습헌법을 말합니다. 관습헌법은 최소한 130조에 의한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더라도 130조에 이르는 절차에 따라 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법률로 했죠? 그게 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다. 기억하시고. 자, 2번. 자, 근데 이것의 대상은 뭐예요? 130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은 뭐죠? 헌법 개정안이에요.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야. 근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 조약이죠, 조약.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와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인데 이것은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의 효력을 가져.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이거는 헌법의 효력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없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만 있어요.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은 있어도 헌법의 효력을 갖는 조약은 없어. 그래서 자 2번. 이제 두 번째 절 강조체. 한미 무역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서 법률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한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미 무역협정에 의한 청구인의 130조 2항에 따른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어요. 법률 효력을 가지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겠죠. 헌법 개정안이 아니다겠죠. 헌법 개정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게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자, 130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건 뭐야? 헌법 개정안이죠. 근데 이거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더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니까 헌법 개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헌법 개정안이 아니더라. 따라서 130조의 국민투표를 안 거쳤다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은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결정하죠. 각하 결정. 기각도 아니고 각하.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심리에 들어와요. 본안 심리에 들어와서 이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면 아예 심리 자체, 본안 심리 자체를 안 합니다. 헌법소원이든 뭐 어떤 소송이든 건수가 안 되면 각하야. 건수가 안 되면 각하. 건수가 되면 기각이나 인용을 해요. 각하는 그래서 소제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래. 그리고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와. 본안에 들어와서 기본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다 이런 답변해줘요. 그렇다, 아니다 이 답변해줘요. 근데 건수가 안 되면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면 각하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해버리 심리를 안 해요. 기본 침해다 인용, 침해가 아니다 기각. 침해다 인용, 침해가 아니다. 아까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신행정수도법.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용했다. 네 말이 맞아, 그래. 청구인이 그랬죠? 이거 국민투표 침해 아닙니까? 신행정수도법.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인용한다. 받아들인다. 그죠? 아니야, 침해 아니야. 기각. 기각이죠. 기각. 각하. 침해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어. 그럼 각하.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논의 대상에 제외시킨 거. 그래서 소재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입니다.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안 들어와요. 기본 침해다 아니다. 심리 자체를 안 한다. 라는 거죠. 우리 듀오에 가입했다. 가입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100명이 사진을 보여줘. 그래서 시간이 없어 10명만 만나야 돼요. 90명 각하. 90명은 각하. 사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양력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90명은 각하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 10명은 만나봐. 그렇죠? 10명. 듀오에 가입해서 10명을 만나서 마음에 든다 인용, 마음에 안 든다 기각. 만나는 보는 거지. 만나는 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는 거야.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네 말이 맞다 인용, 아니다 기각. 이거는 너랑 만나서 할 얘기 없다 각하. 각하예요. 너랑 만나서 할 얘기 없다 각하. 소재기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되면 각하 규정. 침해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지 만나주지. 사귈 가능성이 있어야 만나볼 거 아니겠죠? 야, 사귈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만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다 각하.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다 각하. 왜? 헌법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야, 그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거지. 헌법 개정안이 아닌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조치 1525. 유신시대 때 72년 유신헌법에 따라서 긴급조치가 나와요. 1525가 뭐냐면 유신헌법은 누구 헌법이? 박정희 개인헌법이라면 박정희라는 헌법이야. 박정희 개인. 박정희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고 있는 헌법이지. 대통령이 왕이지 박정희 대통령 왕이야 그 당시.
그래서 유신헌법 여기 대해서 개정 논의 금지. 개정 논의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징역 15년 이하. 개정 논의하면은 개정정하면 징역 15년 이하. 이게 긴급조치 1호 2호예요. 긴급조치 1호 2호가 뭐냐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언론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다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개정 논의하지 마라. 개정 논의하다 걸리면 징역 15년이다. 이게 유신헌법 시대 때 긴급조치 1호 2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투표권 침해다. 아니 주권자가 헌법 개정하려면 말을 해야지, 발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해야지. 논의를 해서 기자들도 말해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대통령 영원히 하자는 얘기 아니냐. 박정희 개인을 위한 헌법이니까 개정하자. 당신이 왕이냐, 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주권에 위반된다. 그래서 개정하자. 이런 저 하면 징역 15년. 근데 여기 안 된다.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거죠. 아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으려면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고 국민투표권 침해다라는 것이 3번이죠. 3번. 그래서 긴급조치 1호 2호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헌법 개정 확정 6번 제로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 투표와 투표자 가반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은 확정된다. 국민투표법 92조 국민투표 효력에 이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인 동그라미 10만인 동그라미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원장 동그라미 피고라여 투표일 20일 동그라미 대법원 동그라미 다 출제됐다. 다 한 번씩 다 출제됐어요. 다.